그래가지고 요거는 반드시 교환을 받거나 뭐 환불을 받거나 그래야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에어팟 프로 2가 출시를 하면서 이제 받아보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지난 프로 1세대 같은 경우에 지금 3년 만에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갈아타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니면 아예 그 전 모델, 그러니까 오픈형 에어팟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구매하면 정말 몇 년 동안 사용할 제품인데, 초기 불량 같은 거를 체크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에어팟 프로 2세대, 초기에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들을 만져줘야 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은 에어팟 프로 정말 건강하게 100%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갈게요. 먼저 초기 불량 체크를 할 거는 첫 번째로 외관이겠죠. 특히나 유격 같은 거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같은 데를 좀 많이 찾아보니까 제품에 따라서 유격이 좀 많은 것도 있더라고요. 특히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케이스 자체의 유격이에요. 특히나 지금 여기 뚜껑 부분, 본체 부분이랑 뚜껑 부분 이쪽에 유격이 많은지, 그리고 열고 닫을 때에도 제대로 안정적으로 물려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력이 너무 약해서 너무 쉽게 열리진 않는지, 물론 엄청난 힘을 들이는 건 아니지만 자력이 너무 약한 경우에는 가방에 넣고 다닐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유닛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 유닛의 경우에는 이 라인 부분, 그러니까 귓바퀴 안쪽에 맞물리는 거랑 귀 바깥쪽에 맞물리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연결부가 있어요. 지금 저는 꽤나 양품을 받은 것 같아서 여기 유격이 별로 없는데, 특히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유격이 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유격이 있다고 해서 뭐 제품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찝찝하잖아요. 이게 한 뭐 적어도 2년 3년은 쓸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확인하시고, 만약에 유격을 좀 발견했는데 나 이거밖에 지금 이어폰이 없다, 당장에 써야 되고 사실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애플케어 플러스를 들고 나서 그냥 나중에 바꿔버리겠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뭐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애플케어 끝나갈 때쯤에 아예 예토전생 시켜버리는 거죠.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두 개를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물려놓고서 한 몇 시간 동안 충전을 시켜보세요. 근데 두세 시간 이상 충전을 시켰는데 배터리를 확인해보니까 만약에 이 왼쪽 오른쪽이 다르다? 뭐 1, 2%야 조금 차이 날 수 있긴 하겠지만 완전히 100%에서는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좌우의 충전이 좀 다르다, 이런 분들은 여기 충전 접촉 단자 불량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이 안쪽에 있는 충전 단자 불량이던가. 그래가지고 요거는 반드시 교환을 받거나 뭐 환불을 받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묻는 질문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이번 에어팟 프로 2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자체에 스피커가 들어가서 이 케이스를 열 때 소리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소리가 안 난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는 정상입니다. 정확하게는 뚜껑을 열 때 소리가 나는 거, 그거는 페어링이 안 되어 있을 때예요. 이 스마트폰과 페어링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뚜껑을 열 때는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초기 설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음질을 최대화,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편의 기능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뽑아가지고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주고요. 설정에 들어가면은 에어팟 프로에 대한 설정이 나올 거예요. 요게 만약에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 버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블루투스, 해당 에어팟 프로의 I자 여기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에어팟 프로라고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2라고 적혀있지 않은 거, 그거 정상이고요. 요 에어팟 프로에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소음 제어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노이즈 캔슬링이랑 주변음 허용 모드, 요거 두 가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요 끝 모드를 직접 설정해줘도 되는데요. 요 아래쪽에 메뉴 에어팟 길게 누르기 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 끔이라는 거, 요거를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요 세 가지를 길게 누를 때마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이 에어팟 프로의 음질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뒤로 나와가지고 아래쪽에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서 오디오 시각 효과라고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조정, 요거를 켬으로 바꿔주시면은 아래쪽에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오디오 설정 사용자화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쉽게 생각하면은 약간의 EQ를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EQ처럼 뭔가 주파수 대역대를 이렇게 만지면서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맞춤으로 취향껏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디오 설정 사용자화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러고서 이 청력도는 추가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추가를 하시고 저는 없으니까 안 할게요. 그리고 계속을 눌러줘서 누가 말하는 게 들리는지 요거 저는 들리니까 예 누를게요. 그러면은 조용한 말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일정한 소리를 이렇게 쏴줍니다. 그러면은 버전 1이랑 버전 2 중에서 자세하게 들어보면서 나는 1번이 좋은 것 같네, 그리고 지금 이 설정에서는 버전 2가 좋은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은 권장 설정이 이렇게 나와요. 사용자화된 권장 설정이랑 기본 설정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서 나는 어떤 게 좋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이 음색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음 허용 모드 사용자화 이런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주변음 허용 모드가 좀 기계화된 소리, 좀 인위적인 소리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안 함. 요거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짜 에어팟 프로의 정말 역대급 기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공간감을 불어넣어주는 개인 맞춤형 공간 음향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사실 되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다시 이 에어팟 프로 설정 페이지로 와가지고 여기 개인형 맞춤 공간 음향 요거를 진짜 반드시 켜주세요. 그럼 일단 저는 다시 지우고서 처음부터 보여드리면은 개인형 맞춤 공간 음향 요거를 선택하고 여기 개인 맞춤화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사용자의 귀를 스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팟을 잠깐 착용을 벗고 정면 사진을 얘가 찍을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페이스타임을 하듯이 이렇게 고개를 들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오른쪽 귀 이렇게 있고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왼쪽 귀, 이러면은 개인형 맞춤 공간 음향이 설정이 된 거예요. 이게 귀 모양을 탐지를 해가지고 공간 음향을 쏴줄 때 개인별 맞춤으로 해준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간 음향을 한번 즐겨보시고서 이걸 쓰는 게 더 좋다, 안 쓰는 게 더 좋다 이런 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배치가 좀 수평으로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인지를 보면은 이렇게 그냥 스테레오로만 될지 아니면은 공간 음향으로 될지 소리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 음향의 경우에는 우측에 제어 센터를 내려서 이 볼륨바 여기를 클릭을 해서 여기 우측 아래에 있는 공간 음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끄는 것과 고정 그리고 머리 추적이 있는데 이 머리 추적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폰을 통해서 화면을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돌리면은 소리가 이쪽에서 나오는 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 왼쪽 위주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만약에 사람이 부른다 하면은 내가 고개를 돌려도 저쪽에서 소리가 날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사용하면서 조금 이질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고정으로 사용하는 게 약간 음질적으로 좀 스테이블하게 나와가지고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공간 음향을 켜게 되면은 이 공간감을 늘리는 과정에서 저는 치찰음이 조금 더 세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찰음이라는 거는 치치치 사사사 약간 이런 시옷 발음이나 지읒 치읒 발음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고역될 그런 소리, 그런 게 애초에 음원 자체도 심했던 음원이라면은 그런 치찰음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약간 듣기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저는 거의 만족하면서 공간 음향을 항상 켜놓고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에어팟 프로 2세대는 이 케이스에 스피커가 생기면서 이렇게 충전을 할 때마다 소리가 나게 바뀌었죠. 이 설정을 끌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아래쪽에 내리면은 충전 케이스 사운드 활성화 요거를 꺼주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충전 관련해서 꿀팁이 있는데 이 무선 충전을 하거나 유선 충전을 할 때 지금 이게 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불빛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충전이 끝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걸 열어가지고 에어팟을 연결해서 배터리를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때에는 가볍게 한번 때려주면 불빛이 나오면서 충전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관련해서 굉장히 좋아진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에어팟 프로 2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를 닫더라도 지금 이렇게 에어팟 프로 2랑 케이스에 충전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에어팟들은 안 됐던 기능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아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는데 안 들었다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궁금하지 않나요? 나만 이런 거에 좀 궁금한가? 그래서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만약에 케이스를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기다리면은 케이스 자체가 충전이 되는 걸 인식을 합니다. 요게 저는 좀 신기한데 분명히 블루투스는 이렇게 꺼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제어센터에서 들어가 보면은 여전히 이 에어팟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충전을 멈추면은 조금 기다리면은 이렇게 케이스에 충전이 풀린 것까지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케이스랑 아이폰이 연결된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되면은 케이스 자체 배터리가 빨리 닳지 않을지 이런 거는 조금 걱정이 되지만, 아무튼 저희는 배터리 파악하기에는 조금 더 유용한 기능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꿀팁은 요 한 개를 만약에 벗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주변음 허용 모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개만 꽂고 있을 때에도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싶다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인위적으로 한쪽을 손으로 막아줘서 착용한 것처럼 센서를 가려주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손쉬운 사용, 그리고 에어팟 한 개 착용 시에 노이즈 캔슬링을 켜겠다, 요거를 켜주시면은 이렇게 양쪽을 착용하고 있다가 한쪽을 빼더라도 주변음 허용 모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려드릴 건, 이번 에어팟 프로 2에는 요 유닛 자체에서 볼륨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었죠. 이때 요거를 잘 못하겠다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전체를 이렇게 쓸어 올려도 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방법을 써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뒤쪽을 받쳐준 다음에 검지로만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내려올 때는 검지로 쓸어 내려주면 되겠죠.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오작동을 하지 않고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작동을 너무 빨리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인식하는 것도 아니니까 천천히 햅틱을 하나씩 느껴가면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에어팟에 이 청력을 보호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설정에서 사운드 및 햅틱으로 들어가서 이 헤드폰 안전성, 여기를 들어가면은 이 헤드폰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헤드폰 오디오 레벨을 측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권장되는 7일 한도를 초과하면은 알림을 보내준다라는 건데, 요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건강 앱에 들어와서 요 우측 하단에 검색, 그리고 청력에 들어가시면은 이 에어팟과 아이폰을 사용을 하면서 이 이어폰을 어느 정도로 크게 들었다,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듣는 볼륨이 괜찮다 아니면 너무 시끄럽다, 이런 거를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작년보다 조금 더 볼륨을 크게 듣고 있네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아무튼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귀 건강이 조금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이 헤드폰 안전성 설정으로 들어와서 큰 소리 줄이기, 여기에서 뭐 90dB 이상으로는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러면은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최대 상한선 소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혹시나 사용을 하다가 뭔가 설정이 잘못 만져져서 최대 볼륨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시원시원하게 안 나오네 하시는 분들은 이 설정이 켜진 게 아닐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에어팟 2 프로 처음 구매했을 때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정하면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한 2-3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프로 1세대에서 넘어와도 굉장히 저는 만족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격이 지금 요즘 환율 때문에 너무 비싸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아무튼 요거는 사용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